서울의 겨울밤, 눈발이 흩날리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천천히 멈췄다. 부유한 사업가 김민주는 핸들을 쥔 손을 떨며 조수석을 바라봤다. 그의 조카, 이준호가 깊이 잠든 채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다. 22살의 준호는 피곤에 지친 얼굴로 가슴에 억눌린 비밀을 아는 채로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아이가 나처럼 살고 있구나. 그 순간 민준은 차에서 내리며 준호의 어깨에 코트를 덮어주었다. 그 작은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시작이었다. 민준은 45살에 성공한 CEO였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에서 회사를 이끌며 세상의 시선 속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고 결혼을 강요받아 이혼한 뒤 가족과의 거리를 두며 살았다. 준호는 여동생의 아들로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민준에게 맡겨진 아이였다. 준호의 어머니, 민준의 여동생 은희는 병상에서 오빠, 준호를 부탁해. 이 아이는 특별해 라고 속삭이며 세상을 떠났다. 그 말의 무게가 민준을 짓눌렀다. 준호가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공항에서 민준은 준호를 마중 나갔고 장장 4시간의 차 안에서 준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대학교를 중퇴하고 지방에서 올라온 준호의 눈빛은 불안과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민준은 준호의 짐을 챙기며 물었다. 준호야, 왜 갑자기 올라온 거니? 학교는? 준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냥 지쳤어요. 그 대답 속에 숨겨진 고통을 민준은 직감했다. 차가 서울 도심으로 접어들 무렵 준호의 고개가 슬쩍 기울더니 깊은 잠에 빠졌다. 민준은 속도를 늦추고 한강변에 차를 세웠다. 강물 위로 불빛이 춤추는 밤, 민준은 준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준호의 손에는 오래된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민준이 준호의 어머니 은희가 결혼할 때 선물한 물건이었다. 준호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꿈속에서도 괴로워하는 듯했다. 민준의 마음속에 옛 추억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20년 전, 민준 자신도 대학 시절 사랑했던 남자를 숨기며 고통스러워했던 날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 모든 것이 그를 지식였다. 준호도. 나처럼 민준은 문득 준호의 핸드폰이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준호야, 왜 연락 안 해? 내가 게이래? 그딴 소리 집어치워, 발신자는 준호의 옛 친구였다. 민준의 손이 저절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는 메시지를 지우고 준호의 연락처를 확인했다. 대부분의 대화는 짧고 건조했다. 하지만 하나, 익명의 채팅 앱에서 온 긴 메시지, 너처럼 사는 게 죄야? 나도 그래. 하지만 세상이 용납 안 해. 민준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핸드폰을 돌려놓고 조수석으로 몸을 기울였다. 준호야, 속삭이듯 불렀지만 준호는 깨지 않았다. 민준은 결심했다. 이 아이를 그냥 보내지 않겠다고. 그는 차에서 내려 준호의 코트 지퍼를 열고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다. 그것은 은희가 준호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준호야, 내 삼촌은 내가 모르는 비밀을 가졌어. 그분을 믿어. 민준은 편지를 준호의 손에 쥐어주고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엔진을 걸고 출발할 때 준호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삼촌, 준호가 중얼거렸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그래, 나 여기 있어. 그날 밤, 민준의 강남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시작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다. 저, 남자를 좋아해요. 학교에서 소문이 나서. 다 잃었어요. 민준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오랜 세월 숨겨왔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 고백은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시간이 흘러,
민준의 집은 준호의 피난처가 되었다. 아침마다 민준은 준호를 깨우며 커피를 타주었다. 오늘은 뭐 할 거야? 준호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웃음을 보였다. 민준은 준호를 회사로 데려가 인턴으로 일하게 했다. 강남의 번잡한 사무실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이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동료들은 놀랐지만 민준의 지지 아래 준호는 빛났다. 그러나 내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마다 준호는 악몽에 시달렸다. 너 같은 놈은 가족도 버려. 옛 친구의 목소리가 꿈속에서 울렸다. 민준은 준호를 한강 공원으로 데려갔다. 겨울 끝자락, 벚꽃이 피기 전에 쓸쓸한 강변. 준호야, 나도 내 나이 때 이렇게 고통받아서.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자와의 이별, 가족의 배신, 성공 뒤에 숨긴 외로움.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삼촌은 어떻게 버텼어요? 사랑으로. 그리고 용기로. 민준은 준호의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거울이 되었다. 준호는 민준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보았고, 민준은 준호를 통해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았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준호의 아버지, 은희의 전 남편이 서울로 찾아왔다. 그는 준호의 소문을 듣고 분노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엄마가 알면. 민준은 아버지를 막아섰다. 준호는 우리 가족이야. 당신이 버린 아이를 내가 지킬 거야. 대치 끝에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 충격은 준호를 무너뜨렸다. 준호는 집을 나가려 했고 민준은 필사적으로 쫓아갔다. 서울 거리를 헤매던 밤,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가지 마, 준호야. 나 없이 어떻게 살아? 민준의 외침에 준호는 무너져 울었다. 저도 삼촌 없이 못 살아요. 그 후 두 사람은 상담소를 찾았다. 한국의 LGBT 지원 단체에서 만난 사람들은 준호에게 희망을 주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준호는 그룹 미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치유의 길을 걸었다. 민준도 함께했다. 그는 회사에서 다양성 정책을 도입하며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다. 언론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도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가족 때문이야. 봄이 왔다. 벚꽃이 한강을 물들일 때 준호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디자이너 태민. 태민은 준호의 상처를 이해하며 조용히 곁을 지켰다. 민준은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준호야, 행복해라. 준호는 대답했다. 삼촌 덕분에요. 그러나 행복 속에도 그림자가 드리웠다. 태민의 가족이 반대하며 준호는 다시 두려움에 휩싸였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위기가 터졌다. 태민의 아버지가 준호를 찾아와 위협했다. 우리 아들 망치지 마. 준호는 태민과 헤어지려 했지만 민준이 나섰다. 그는 태민의 가족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열었다. 테이블 위에서 민준은 말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거예요. 그 솔직한 고백이 태민의 가족을 움직였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그들은 받아들였다. 가을 바람이 불어올 때, 준호는 자신의 첫 전시회를 열었다. 민준의 지원으로 디자인 공부를 마친 준호의 작품은 LGBT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갤러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민준은 구석에서 준호를 지켜봤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준호가 무대에 올라 말했다. 이 모든 게 제 삼촌 덕분입니다. 사랑은 변화를 가져와요.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눈이 내리는 강남 거리에서 민준과 준호는 산책했다. 삼촌, 그날 차 안에서 왜 코트를 덮어주셨어요? 준호가 물었다. 민준은 웃었다. 내가 추워 보였으니까. 그리고
나도 내가 필요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 포옹 속에 잃어버린 시간과 미래의 희망이 녹아들었다. 삶은 계속되었고 그 변화는 영원했다. 준호의 전시회 후 삶은 새로운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민주는 회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했다. 그는 LGBT 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며 한국 기업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는 말했다. 성공은 돈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와요. 그의 말은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었고 준호는 그 소식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삼촌, 당신이 영웅이네요.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내 영웅이야. 준호와 태민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태민이 물었다. 준호는 웃었다. 할 수 있어.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내면 깊숙이 준호는 여전히 불안을 느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병,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했던 고통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밤에 잠 못 이루는 날, 태민은 준호를 안고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있어. 민주는 그런 준호를 지켜보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다. 그는 옛 연인, 대학 시절의 그를 떠올렸다. 이름은 현우. 그들은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사랑을 키웠지만 가족의 압력에 무너졌다. 현우는 해외로 떠났고 민주는 결혼으로 자신을 속였다. 이제 20년 후 민주는 현우를 검색했다. 소셜미디어에서 현우는 미국에서 성공한 변호사로 살고 있었다. 민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그 시도는 민준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민주는 준호를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비행기에서 준호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삼촌, 왜 제주예요? 추억 때문이야. 내 어머니와 내가 어렸을 때 온 곳,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민주는 은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 엄마는 항상 자유로웠어. 나처럼 숨기지 않고 준호는 눈물을 삼키며 물었다. 엄마도. 알았어요? 응,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다고 했어. 제주에서의 나날은 치유의 시간이었다. 그들은 등산을 하고 해산물을 먹으며 웃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는 밤, 준호는 호텔 발코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저, 태민을 사랑하지만 무서워요. 또 잃을까 봐 민주는 준호를 안았다. 사랑은 잃는 게 아니야. 주는 거지. 그 말은 준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준호는 태민에게 프로포즈했다. 함께 가자, 영원히. 그러나 변화는 쉽지 않았다. 민준의 회사에서 반대 세력이 일어났다. 보수적인 이사회 멤버들이 이런 정책은 회사 이미지를 해쳐 라고 소리쳤다. 민준은 위기에 처했다. 그는 준호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후회할까 봐 준호는 단호했다. 삼촌,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해요. 용기로 민주는 이사회에서 연설했다. 우리 회사는 사람 중심이에요. 다양성이 강점입니다. 결국 프로그램은 통과되었고 민준의 지위는 더 굳건해졌다. 준호의 삶도 도전으로 가득했다. 디자인 회사에 취직한 그는 첫 프로젝트에서 동료의 편견을 마주쳤다. 내 스타일, 좀 이상하네. 준호는 속으로 상처받았지만 민준의 조언을 떠올렸다. 내 목소리를 내. 그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인정받았다. 태민과 함께한 날들은 달콤했다. 그들은 서울의 LGBT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무지개 깃발 아래 준호는 자유를 느꼈다. 이게 제 3이야.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시 왔다.
민주는 현우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만나자. 서울에서. 그 만남은 민준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 카페에서 현우는 말했다. 너 아직도 그 미소를 지녔네. 두 사람은 과거를 용서하고 우정을 되찾았다. 민주는 준호에게 말했다. 늦지 않았어. 사랑은 언제든. 준호의 결혼식은 작은 규모로 치러졌다. 민준이 주례를 섰다. 오늘 두 사람이 약속하는 건 사랑의 힘입니다. 눈물이 고인 가운데 준호는 민준을 안았다. 고마워요, 삼촌. 당신이 모든 걸 바꿨어요. 결혼 후 준호와 태민의 삶은 안정된 행복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아늑한 집으로 이사 갔고 작은 정원을 가꾸며 일상을 쌓아갔다. 아침에 태민이 커피를 내리고 준호가 스케치를 하는 풍경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준호의 내면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가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밤을 앗아갔다. 아빠가 왜 나를 버렸을까? 태민은 그런 준호를 위로하며 말했다. 너는 충분해. 그리고 사랑받아. 민주는 이제 은퇴를 고려했다. 회사 경영을 후임자에게 넘기며 그는 자선 활동에 집중했다. LGBT 청년 쉼터를 설립한 민주는 매주 그곳을 방문했다. 여기서 나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게 하자. 쉼터에서 만난 아이들 중 하나, 17살 소년 민수가 준호를 닮아 민준의 마음을 울렸다. 민수는 가족에게 쫓겨나온 아이였다. 민주는 민수를 데려와 준호 부부와 연결했다. 준호야, 이 아이를 도와줄래? 준호는 민수를 만나며 자신의 과거를 마주했다. 나도 내처럼이었어. 하지만 이겨내서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수는 준호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희망을 찾았다. 태민은 요리를 가르치며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뿌듯해했다. 이게 가족이야. 그러나 예상치 못한 소식이 왔다. 준호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번에는 병으로 쓰러진 몸으로. 병원 침대에서 그는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준호는 갈등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민주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내 선택이야. 하지만 용서는 내 자유를 주는 거야. 준호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병실에서 그는 말했다. 아빠, 저 이제 행복해요. 당신도. 용서해요. 그 눈물의 순간, 가족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민준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현우와의 우정이 깊어지며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에서 민준은 현우에게 고백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 현우는 미소 지었다. 늦지 않았어. 우리 시간은 이제야 시작이야. 두 사람의 로맨스는 조용히 피어났다. 민주는 준호에게 말했다. 나도 사랑을 다시 배워. 쉼터 활동이 확대되면서 민주는 전국 투어를 시작했다. 강연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숨긴 삶은 고통만 줘요. 드러내는 용기가 자유를 가져와요. 청중은 눈물을 흘렸고 준호는 그 강연을 보며 자랐다. 삼촌, 당신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준호의 디자인 커리어는 절정에 달했다. 국제 전시회에 초대된 그는 LGBT 테마의 컬렉션을 선보였다. 뉴욕 무대에서 준호는 말했다. 이 작품들은 제 삼촌과 제 여정에서 나왔어요. 박수가 터질 때 태민과 민준이 객석에서 박수를 쳤다. 귀국 후 준호는 상을 받았다. 이 상은 우리 모두의 거예요.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이 열렸다. 민준의 집에 모인 모두 준호, 태민, 민수, 현우, 심지어 준호의 아버지까지. 테이블 위에 음식이 차려지고 웃음소리가 퍼졌다.
민주는 잔을 들었다. 올 한 해,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해요. 눈박으로 눈이 내리는 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삶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사랑은 그들을 지탱했다. 하지만 도전은 여전했다. 쉼터에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고, 사회의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 아이가 자살 시도를 한 사건으로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더 빨리, 그는 자책했다. 준호는 민준을 다독였다. 삼촌, 당신이 있어서 살았어요. 그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그 후, 그들은 캠페인을 강화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받아들이는 거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준호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다. 아버지는 마지막에 내 삶을 축복해라고 편지를 남겼다. 준호는 슬픔 속에서도 평화를 느꼈다. 아빠, 고마워요. 태민의 품에서 그는 울었다. 민준과 현우는 공식적으로 파트너가 되었다. 작은 서약식에서 민준은 말했다. 이제야. 완전해졌어. 준호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 지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커졌네. 봄, 새로운 시작. 쉼터는 확장되었고, 준호의 스튜디오는 팀을 키웠다. 민주는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의 여정.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수많은 사람을 위로했다. 이 책이 제 삶을 바꿨어요 라는 편지가 쏟아졌다. 여름, 가족 여행. 제주에서 다시 모인 그들은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태양이 지는 석양소.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다. 삶은 고통과 기쁨의 연속이었지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다. 책 출간 후 민준의 삶은 바쁘게 변했다.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그는 전국을 누볐다. 부산, 대구, 광주 매 도시에서 그는 청년들의 눈물을 마주했다. 삼촌님,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한 소녀가 물었다. 민주는 대답했다. 가족 덕분이야. 내 조카가 날 가르쳤어. 준호는 그런 민준을 보며 성장했다. 그는 이제 멘토가 되어 디자인 워크숍에서 LGBT 청년들을 가르쳤다. 너희의 목소리를 디자인으로 표현해봐. 태민과 준호의 결혼 생활은 깊이를 더했다. 그들은 입양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가 우리처럼 살았으면 태민이 말했다. 준호는 망설였다. 세상이 아직 준비됐을까? 하지만 민준의 격려로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게 중요해. 민수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여기서 제 삶이 시작됐어요. 현우와 민준의 관계는 안정적이었다. 그들은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샀다. 주말마다 정원을 가꾸며 옛 추억을 나눴다. 현우야, 그때 왜 떠났어? 민준이 물었다. 현우는 웃었다. 너를 지키려고. 이제는 지킬 필요 없지. 그들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강인했다. 위기가 다시 찾아왔다. 언론에서 민준의 과거를 파헤쳤다. 성공한 CEO의 숨겨진 게이 스캔들, 헤드라인이 터지자 회사 주가가 흔들렸다. 민준은 압박을 받았다. 이게 끝인가? 그는 준호에게 털어놓았다. 준호는 분노했다. 삼촌, 싸워요. 당신의 진심을 보여줘요. 민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이게 제 삶이에요. 그 용감한 고백은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팬레터가 쏟아졌고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준호도 자신의 전투를 치렀다. 국제 프로젝트에서 편견을 만난 그는 클라이언트에게 항의했다. 이 디자인은 다양성을 상징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 취소해요. 클라이언트는 사과했고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태민은 준호를 축하하며 말했다. 너 정말 강해졌어. 가을,
가족 모임에서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도 남자를 좋아해요. 삼촌님 덕분에 말할 용기가 생겼어요. 모두가 안아주었다. 그 순간 쉼터의 아이들이 모여 노래를 불렀다. 무지개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다. 겨울, 눈보라 속에서 준호와 태미는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작은 소년, 지훈을 만난 그들은 사랑에 빠졌다. 우리 가족이 될 거야. 지훈은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준호의 미소에 마음을 열었다. 민주는 선물을 들고 방문했다. 환영해, 지훈아. 새해가 밝았다. 민준의 책 2판이 나왔고 영화화 제안이 왔다. 제 삶을 영화로 그는 웃었다. 준호는 스튜디오를 확장하며 팀원으로 민수를 채용했다. 삶은 풍요로웠다. 하지만 지훈의 적응은 쉽지 않았다. 과거 학대 트라우마로 지훈은 밤에 울었다. 준호는 지쳐갔다. 내가 부모 자격이 있을까? 태민과 민준이 지지했다. 너는 최고야. 상담과 사랑으로 지훈은 웃음을 되찾았다. 봄, 지훈의 첫 학교날, 준호가 손을 잡고 보냈다. 재미있게 다녀와. 집에 돌아온 지훈의 미소가 모든 피로를 녹였다. 여름, 가족 캠핑. 제주 해변에서 그들은 모닥불을 피웠다. 이야기꽃이 피었고 별이 빛났다. 민주는 현우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이게 행복이야. 지훈의 존재는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었다. 준호는 아빠로서의 책임을 느끼며 디자인 작업에 더 열중했다. 그의 새 컬렉션은 가족의 색깔이라는 테마로 무지개 스펙트럼을 활용했다. 전시회에서 지훈이 준호의 작품 옆에 서서 아빠 그림이라고 외쳤을 때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태미는 카메라를 들고 그 순간을 담았다. 우리 추억이야. 민주는 이제 완전한 은퇴를 선언했다. 쉼터를 재단으로 키우며 그는 현우와 세계 여행을 꿈꿨다. 유럽 가자. 로마에서 다시 만나듯 현우는 웃었다. 좋아, 이번엔 떠나지 마. 그들의 여행은 자유로웠다. 파리 에펠탑 아래 민주는 현우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영원히.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며 쉼터 디렉터가 되었다. 삼촌님, 이 자리를 물려주셔서 감사해요. 민주는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해낼 거야. 민수의 리더십 아래 쉼터는 전국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새로운 아이들이 매일 들어왔고 성공 스토리가 쌓였다. 준호의 아버지 사후, 유산이 도착했다. 작은 돈뭉치와 편지, 준호야, 내가 자랑스러워. 준호는 그 돈으로 지훈의 교육기금을 만들었다. 아빠의 실수, 제가 바로 잡아요. 위기가 또 왔다. 지훈의 학교에서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내 아빠들 이상해. 아이들의 말에 지훈이 울었다. 준호는 학교를 찾아갔다. 우리 가족은 특별해요. 당신들도 배워야 해. PTA 모임에서 그는 강연했다. 민준이 도왔고 학교는 다양성 교육을 도입했다. 지훈은 친구를 사귀며 웃었다. 가을, 국제 LGBT 컨퍼런스에서 준호는 키노트 스피커가 되었다. 제 삼촌의 작은 행동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그의 말은 전 세계에 퍼졌다. 청중 중 한 청년이 다가와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라고 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집은 불빛으로 장식되었다. 지훈이 선물을 풀며 웃고 민수가 피아노를 쳤다. 민준과 현우가 도착하자 모두가 환호했다. 식사 중 민준이 말했다. 이 모든 게 그 차 안에서의 순간부터 시작돼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삼촌. 그리고 계속될 거예요. 새해, 재단 행사. 수백 명이 모여 희망을 나눴다. 민준의 연설, 변화는 한 사람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박수가 터졌다.
봄, 지훈의 생일. 가족이 모여 케이크를 불렀다. 빌어요, 행복하게. 지훈의 소원이 모두의 소원이었다. 여름, 바캉스. 강원도 해변에서 수영하고 이야기했다. 삶의 교훈을 나누며 그들은 강해졌다. 가을, 준호의 책 출간. 무지개 여정. 민준의 서문, 내 조카, 영웅이야. 겨울, 눈 내리는 밤, 강변 산책. 삼촌, 고마워요. 나도. 그들의 발자국이 눈 위에 새겨졌다. 준호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이 책은 제 가족 이야기예요. 독자들이 제 삶을 바꿨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태민은 출판 기념 파티에서 준호를 안았다. 자랑스러워. 지호는 책 표지를 보며 아빠 유명해. 라고 외쳤다. 민준과 현우의 여행은 계속되었다. 아시아를 돌며 그들은 문화와 사랑을 탐험했다. 방콕의 사원에서 민준은 기도했다. 준호와 가족의 평안을. 돌아온 민준은 재단을 더 키웠다. 온라인 지원센터를 만들자 기술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청년들을 구했다. 민수는 연인을 만났다. 쉼터 출신 청년, 세준. 사랑은 여기서 배웠어요. 민준은 축하했다. 행복해라. 가족 모임에 세준이 합류하며 테이블이 더 커졌다. 지훈의 학교 생활은 밝아졌다. 그는 미술클럽에서 준호처럼 그림을 그렸다. 아빠처럼 될 거야. 준호는 웃었다. 내 스타일로. 위기, 재단 예산 부족. 후원자들이 줄자 민준은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 사람의 기부가 한 삶을 바꿔요. 준호의 디자인으로 포스터를 만들었고 스타들이 동참했다. 기부가 쏟아졌다. 가을, 컨퍼런스. 민수가 발표했다. 쉼터의 미래, 그의 열정에 모두 감동했다. 겨울, 할로윈 파티. 지훈의 코스튬쇼, 웃음소리가 집을 가득 채웠다. 새해, 목표 세우기. 더 많은 사람 도와요. 가족의 다짐. 봄, 지훈의 학교 공연. 준호가 무대 뒤에서 지켜봤다. 잘했어. 여름, 캠핑. 별 아래 이야기. 우리 꿈은? 가족의 유대는 더 깊어졌다. 준호는 스튜디오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웠다. 파리 패션위크에서 그의 쇼는 호평받았다. 한국의 무지개 목소리, 태민은 매니저로 함께했다. 지호는 아빠들 멋져, 라고 응원했다. 민주는 현우와 은퇴 생활을 즐겼다. 그들은 요가를 배우고 책을 읽었다. 평화로워. 하지만 건강 문제가 왔다. 민준의 심장 이상. 병원에서 준호가 달려왔다. 삼촌, 괜찮아요. 수술 후 민준은 회복했다. 이게 두려움의 끝이야. 민수와 세준의 결혼식. 쉼터에서 치러진 소박한 의식. 사랑은 자유야. 민준의 주례. 지훈의 10살 생일. 파티에서 모두가 모였다. 내가 우리 비디야. 위기, 언론 스캔들 재점화. 누군가 민준의 과거를 왜곡 보도. 가짜 영웅, 민준은 블로그에 썼다. 진실은 변하지 않아. 지지 물결이 일었다. 가을, 수학 축제. 가족 농장 방문. 함께 키운 열매. 겨울, 스키 여행. 웃음과 넘어짐 속 행복. 새해, 재단 10주년. 10년의 변화, 연설 중 눈물. 봄, 꽃 구경. 한강 벚꽃 아래 피크닉. 여름, 바다. 파도처럼 자유롭게. 시간은 흘러, 지호는 10대가 되었다. 반항심이 싹트며 그는 준호와 다퉜다. 왜 나한테만 그래? 준호는 인내했다. 사랑하니까.
태민의 중재로 화해. 가족은 싸워도 함께야. 민준의 건강이 안정되자 그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다. 한 대의 차에서 시작된 이야기, 준호가 출연하며 그들의 여정을 공유했다. 영화제에서 수상. 인생 최고의 순간. 민수와 세준은 아이를 입양했다. 우리 턴, 쉼터 네트워크가 가족을 키웠다. 위기, 지훈의 친구가 아우팅 당함. 지훈이 위로하며 나도 그래 고백. 가족이 안아주었다. 항상 곁에. 가을, 단풍 여행. 산책하며 삶을 돌아봤다. 겨울, 눈사람 만들기. 추억 쌓기. 새해, 비전 보드. 미래 그리기. 봄, 졸업식. 지훈의 초등 졸업. 여름, 모험. 등산하며 정상처럼. 수십 년 후, 눈 내리는 서울. 민주는 80살이 되었지만, 여전한 미소. 준호는 50대, 태민과 함께 은퇴한 디자이너. 지호는 이제 30대, 자신의 가족을 이끌었다. 민수는 재단 회장, 세준과 함께. 강변 산책. 삼촌, 그날 차 안, 기억나요? 준호가 물었다. 민주는 웃었다. 항상. 그 행동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어.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세대가 이어진 포옹 속, 사랑의 유산이 빛났다. 삶은 끝나지 않았다. 변화는 계속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한 희망이 되었다. 사랑은 모든 걸 바꾼다, 바람이 속삭이듯.